요즘 커피 한 잔 사러 나가는 것조차 예전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500원, 라떼는 6,500원. 빵집에서 소금빵 하나, 베이글 하나 집었더니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평양냉면집에 가면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입니다. 동네 중국집에서도 짜장면이 9,000원, 곱빼기나 간짜장을 시키면 10,000원을 가볍게 넘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고 돌아서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다른 것들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 점심값도 커피값도 빵값도 진짜 너무 부담된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은 식비나 커피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세나 전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건 이미 내 인생에서 불가능한 목표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커뮤니티에 쏟아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마이너스 30%씩 물려있는 계좌를 볼 때면 이건 투자도 아니고 그냥 벌어서 잃는 구조 아닌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신용대출 이자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이제는 상환일만 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이러다 나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 물가, 주거비, 투자 실패, 빚의 압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1층에 새로 들어온 카페 라떼가 6,800원이래. 메뉴판 직접 보고 온 사람이 한 말이야. 샌드위치 세트 먹으면 거의 13,000원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막상 줄을 서서 메뉴판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카누나 타서 마실 걸 그랬나? 그래도 다들 사 먹으니까. 결국 주문은 합니다. 하지만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자리에 돌아와 영수증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 빵, 밥값 안 오른 게 대체 뭐야? 집에 가는 길 마트에 들러 과일 코너를 둘러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사과 4개가 10,000원, 포도 2송이가 12,000원. 비싼 과일은 살 엄두조차 안 나서 한 개만 살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려고 식당에 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냉면 2그릇, 만두 하나 먹고 30,000원 넘게 썼네. 옛날에는 이 돈이면 중식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았는데 소득 대비 체감 물가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모든 비용이 소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교통비, 교육비, 공과금까지 생활비 전체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을 줄이고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간편식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식당보단 가성비 좋은 밀키트가 나.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나. 이런 생각들이 지역 상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식당이 무너지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부동산이 주저앉게 됩니다. 손님이 줄어든 식당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요즘엔 손님이 있어도 남는 게 없다고.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인건비 상승, 매년 뛰는 원재료 가격, 배달앱 수수료, 또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까지. 이 모든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고 재료의 질을 낮추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소비자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식당이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 폐업, 유동인구 감소, 옆가게 매출 하락, 연쇄 폐업, 상권 공실 확대, 건물 가치 하락, 임대 수익 감소, 대출 연체, 급매 출현, 지역 부동산 시세 하락.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상가와 건물에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상가 하나면 연금 된다던데. 지금 그 상가들은 공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이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상가 분양 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상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 월세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만 매달 수백씩 나갑니다. 또 시세는 분양가보다 낮고 급매로 올려도 연락이 없죠. 특히 신도시 역세권 상가들은 더 심각합니다. 동탄역, 평택 고덕신도시, 검단신도시,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주변 등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혹은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와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불황은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뜨립니다.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임대차 수요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편의점과 음식점이 먼저 사라지고 동네 카페도 비슷한 시기에 무너집니다. 유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 편의성이 계속 악화됩니다. 이런 지역은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매매 호가 시세도 내려가며 이후 시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상권이 죽은 지역의 아파트는 신축과 구축 모두 가격이 내려간다. 실제로 세종, 제주, 강원, 속초 등에서는 상권 침체, 상가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아파트 하락 이 패턴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실률이라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집계는 충격적입니다. 서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20%, 강남역 인근 공실 증가, 홍대 합정 신사 공실 증가, 송도 공실률 30% 이상, 동탄, 평택, 세종, 신축 상가들 장기 공실. 혹시 요즘 서울 강남 한복판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거리에 지금은 1층 전체가 텅 비어있는 건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강남역, 청담, 삼성역, 심지어 테헤란로까지. 벽에는 햇빛의 발에 누렇게 벗겨진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공실이 3년째 이어져 공매로 넘어간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꼬마 빌딩은 절대 안 망한다. 월세로 이자 다 나오니까 걱정 없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삼, 청담, 노년 등 강남도 공실 급증. 성수, 홍대, 강남역 핵심 상권도 폐업 줄줄이. 신도시 상가들 3년째 공실. 상가들의 공실이 상권을 잠식하고 끝내 상권이 무너지고 있죠. 또 상권이 사라지니 임대는 더 안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니 영끌한 건물주는 이자를 못 버팁니다. 이쯤 되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꼬마 빌딩 불패는 어디로 간 걸까? 불과 2, 3년 전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사업가들, 은퇴자들까지 다들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부동산은 계속 오를 테니까 괜찮아.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니까 안정적이야. 카페나 음식점은 무조건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그때 산 사람들은 월세로 이자를 못 막아서 파산 직전입니다. 건물은 비어있고 팔려고 내놔도 매수 문의조차 없죠. 이것이 지금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상가의 공실률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강남, 송파, 청담, 가로수길 같은 핵심 상권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상권이 이 정도면 주거 상권과 신도시의 상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탄과 광교, 하남 미사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가 대표적입니다. 입주 초기엔 대박 예감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임대료 하락과 공실 장기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익률보다 브랜드, 입지, 희소성 등 감성만으로 상가들의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니 임차인이 이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공실만 길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완전히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부동산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눈에 띄게 드러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이동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층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수도권도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 위주로 이동하는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사 패턴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상권, 자영업, 주거 수요, 전세 시장을 한꺼번에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젊은 층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유동인구가 급감해 식당, 카페, 소매업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이후 임대 수요가 줄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매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 실제 수요의 괴리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늘었지만 정작 들어와서 살 실거주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한 달 만에 수백 세대가 매물로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 과잉에 인구 유출, 상권 약화, 소득 감소, 대출 부담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 공급이 늘어난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고위험 대출군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고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관련 부실이 더 커지면서 지방 상권과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릴 때 금융권의 부담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상권, 공실 증가, 상가 가치 하락, 부실 증가, 금융권 불안 확대. 이런 구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도 실수요자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사서 버티면 오른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리스크를 따져보고 천천히 움직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대출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전월세를 더 선호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부동산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황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혹독한 시기에도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오히려 준비 없는 창업자, 체계 없는 곳, 비위생적인 식당,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을 솎아내는 강력한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가게와 살아남는 상권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재료와 서비스에 재투자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며 컨셉이 아닌 경쟁력에 기반해 버티는 곳. 그리고 이런 매장이 모여있는 상권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은 외식비를 줄이고 식당은 운영비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상가는 공실로 텅 비고 상가 투자자는 대출로 흔들리고 있죠. 또 지방의 아파트는 유동인구 감소로 시세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